어느 날 문득 찾아온 질문. 김정혜 씨는 올해 63이다.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회사에서 일도 잘했고 부모님도 정성껏 모셨다. 동생들 뒷바라지도 도맡아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40이 되었고 50이 되었고 60이 되었다. 사실 결혼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35살 때였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던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었다. 사람도 괜찮았고 성격도 따뜻했다. 하지만 그때 정혜 씨는 부모님 병간호와 동생 결혼 문제로 정신이 없었다.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로 인연은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 40이 되었을 때도 소개가 몇 번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마음이 조금 닫혀 있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그냥 혼자 편하게 살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혜 씨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명절이 되면 조카들이 찾아와 웃고 떠들다 간다. 그러면 집이 한동안 따뜻하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조용해진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정혜 씨는 혼자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와 계란 후라이를 올려놓았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웃고 있었다.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을 때는 늘 바빴다. 직장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고 할 일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많다. 퇴직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연금도 조금 나오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조금 있다.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그런데 마음이 가끔 허전하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손주 이야기를 한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아기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럴 때 정혜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좋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켠이 조금 시린 것은 어쩔 수 없다. 며칠 전에는 동네 공원을 걷다가 노부부를 보았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걷고 있었고 할머니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천천히 가요. 할머니가 말하자 할아버지가 웃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울컥했다. 집에 돌아온 정혜 씨는 거울을 보았다. 내 인생은 잘 산 걸까?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었더라면 어땠을까? 조금만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이다. 그래서 정혜 씨는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 63이라는 나이는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나이도 아니다. 요즘은 70대도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한다. 정혜 씨는 갑자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래, 아직 늦은 건 아니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딸로 살고 누군가의 언니로 살고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았던 시간. 이제는 나로 살아도 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정혜 씨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날 밤 정혜 씨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혼자라는 것의 진짜 의미. 그날 이후로 정혜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생각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왜 자꾸 혼자인 것을 외로움으로만 생각했을까? 어느 날 아침이었다.
햇살이 거실 창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정혜 씨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예전 같으면 TV부터 켰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집안이 조용했다. 예전에는 이 조용함이 참 싫었다. 괜히 라디오를 켜놓기도 하고 TV를 크게 틀어놓기도 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마음까지 쓸쓸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조용한 집 안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조용함이 꼭 나쁜 건 아니네. 누가 깨울 사람도 없고, 누가 눈치를 줄 사람도 없고, 누가 잔소리를 할 사람도 없다. 늦게 일어나도 되고, 아침을 간단히 먹어도 되고, 오늘 하루 아무 계획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며칠 뒤였다. 정혜 씨는 동네 공원을 걸었다. 예전에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나갔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바람 쐬러 나오는 느낌이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은 아주머니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휴, 우리 영감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왜 또 그래요? 맨날 잔소리하고 TV만 보고. 두 사람은 한참을 남편 이야기로 웃고 떠들었다. 정혜 씨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피식 웃음이 났다. 저런 걱정은 나는 없네.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혼자라서 외롭겠다. 늙으면 더 힘들 거야. 하지만 정혜 씨는 요즘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고 혼자 산다고 해서 모두 불행한 것도 아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모양이 다를 뿐이다. 그날 저녁이었다. 정혜 씨는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반찬이 조금 있었다. 예전 같으면 대충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천천히 요리를 해보기로 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작은 접시에 나물을 담았다. 식탁 위에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밥은 꽤 맛있었다. 내가 만든 밥이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뿌듯했다. 밥을 먹고 나서 정희 씨는 창가에 섰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밀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지. 그 생각을 하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오래된 수첩을 하나 꺼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쓰던 수첩이었다. 빈 페이지를 펴고 천천히 글을 적었다. 60대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혼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잊고 살아서 외로운 것이다. 정혜 씨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 그 글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는지도 모른다. 부모님을 위해 살고 동생들을 위해 살고 회사 일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도 되지 않을까?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위해 사는 살. 정혜 씨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 나를 좀 챙기자. 그날 이후 정혜 씨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새로운 생각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혜 씨도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앞으로의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60대에 시작된 작은 변화. 수첩에 이제 나를 위해 살자라고 적은 날 이후 정혜 씨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열었다. 햇빛이 거실에 들어오면 집이 훨씬 따뜻해 보였다. 예전에는 그냥 멍하니 TV를 켜놓고 시간을 보냈지만 요즘은 아침차를 천천히 마시는 시간이 좋아졌다. 오늘은 뭐 해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조금 재미있어졌다. 어느 날은 동네 도서관에 가보았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작은 도서관이었다. 사실 그 앞을 수십 번도 더 지나갔지만 들어가 본 적은 거의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용한 책 냄새가 났다.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또래였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있었다. 정혜 씨도 조용히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이 나이에 책이 눈에 들어올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의외로 재미있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책을 덮고 창밖을 보니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정혜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시간이 있었네. 그날 이후 정혜 씨는 가끔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다. 또 어느 날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 한 아주머니가 앉았다. 날씨 좋죠?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참 좋네요. 짧은 대화였다. 그런데 그날 두 사람은 1시간이나 이야기를 했다. 그 아주머니도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외국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요. 정혜 씨도 웃었다. 맞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공원에서 만나 인사를 하게 되었다. 이름도 알게 되었다. 저는 미숙이에요. 저는 정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다. 사람은 꼭 가족만 있어야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정혜 씨는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날 동네 문화센터에 가보았다. 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붙어 있었다. 요가, 라인 댄스, 노래 교실, 글쓰기 모임. 정혜 씨의 눈이 멈춘 것은 글쓰기 교실이었다. 글쓰기.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 이런 것을 해볼 생각도 못했다. 조심스럽게 신청서를 냈다. 첫 수업날 교실에는 10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50대, 60대 사람들이었다. 강사가 말했다. 오늘은 자기 이야기를 한번 써보세요. 정혜 씨는 잠시 망설였다. 내 이야기를 써도 될까? 하지만 천천히 펜을 들었다. 부모님 이야기, 회사 이야기, 혼자 살게 된 이야기. 한 줄, 두 줄 적다 보니 어느새 한 페이지가 채워졌다. 수업이 끝나자 강사가 말했다. 처음인데도 글이 참 따뜻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 씨의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늘이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정혜 씨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네. 예전에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나이에 뭘.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이 나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 경험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마음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수첩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또 한 줄을 적었다. 6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일지도 모른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살짝 불고 있었다. 정혜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지금부터가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정혜 씨의 인생에는 아직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정혜 씨도 아직 모르는 작은 인연 하나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뜻밖의 찾아온 인연. 글쓰기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다. 정혜 씨의 하루는 전보다 훨씬 바빠졌다.
아침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들렀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글쓰기 교실에 갔다. 예전에는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다. TV를 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긴 했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글쓰기 교실에서는 서로의 글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다. 처음에는 정혜 씨도 조금 부끄러웠다. 이 나이에 내가 쓴 글을 남들 앞에서 읽는다고. 하지만 막상 읽어보니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어느 날 정혜 씨가 부모님 이야기를 쓴 글을 읽었을 때였다. 교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글이 참 따뜻하네요. 정혜 씨는 그때 처음 그 남자를 제대로 보았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얼굴은 편안한 인상이었고 말투도 차분했다. 수업이 끝난 뒤 그 남자가 다가왔다. 글 잘 읽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혼자 살아서 그런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말에 정혜 씨는 조금 놀랐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몇 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김정희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었다. 그날 이후로 글쓰기 수업이 끝나면 가끔 같이 도서관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수업 이야기를 했다. 오늘 글쓰기 주제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야기는 점점 많아졌다. 성호 씨는 젊었을 때 작은 회사를 운영했다고 했다.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고 가족들과도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했다. 아내가 여행을 참 좋아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정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 이야기도 조금씩 했다. 저는 결혼을 못했어요. 성호 씨는 놀라지 않았다. 요즘은 그런 분들 많죠. 그 말에 정혜 씨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했다. 왜 결혼 안 했어요? 아깝다. 하지만 성호 씨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글쓰기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성호 씨가 말했다. 정혜 씨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정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전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지금은요? 정혜 씨는 천천히 웃었다. 요즘은 괜찮아요. 나름 재미있어요. 성호 씨도 웃었다. 저도 그래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성호 씨가 말했다. 사람이 꼭 결혼을 해야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랑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 말에 성호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가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 말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정혜 씨의 마음이 조금 이상했다. 설레는 마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친구가 생길 줄이야. 집에 들어와 불을 켰다. 거실이 조용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조용함이 예전처럼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정혜 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참 모르는 거네.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인연의 모양이 조금 달랐을 뿐이다. 누군가는 젊어서 만나고 누군가는 늦게 만난다. 정혜 씨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이에도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그날 밤 정혜 씨는 수첩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창밖에는 조용한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정혜 씨의 인생도 아직 천천히 계속되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 정혜 씨가 글쓰기 교실에 다닌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람들과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성호 씨와도 가끔 공원을 걷고 도서관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이였다. 하지만 정혜 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했다. 예전에는 늘 이런 생각을 했었다. 나는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가는 사람인가. 주변에서도 가끔 그런 말을 했다. 그래도 혼자면 외롭지? 늙으면 더 힘들 텐데. 그럴 때마다 정혜 씨는 괜히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쪽이 늘 무거웠다.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어느 날 글쓰기 교실에서 이런 주제가 나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했다. 아이를 낳은 것, 사업을 시작한 것, 여행을 많이 다닌 것. 차례가 돌아와 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정혜 씨를 바라보았다. 정혜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결혼을 못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냥 조금 다른 길로 살아온 것 뿐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끝난 뒤 성호 씨가 말했다. 오늘 이야기 참 좋았습니다. 정혜 씨는 웃으며 말했다. 괜히 말했나 싶었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저녁 노을이 천천히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정혜 씨는 천천히 걸었다. 예전에는 노부부가 팔짱 끼고 걷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 아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그 모습이 좋아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정혜 씨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이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편안한 시간이었다. 정혜 씨는 수첩을 꺼냈다. 글쓰기 교실을 다니며 자주 적게 된 작은 수첩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한 줄을 더 적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정혜 씨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어딘가에서는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는 자신처럼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누군가는 혼자 살아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을. 정혜 씨는 살짝 웃었다. 그래, 나도 잘 살고 있는 거네. 그날 밤 정혜 씨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문 사이로 달빛이 살짝 들어왔다. 정혜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놓친 것은 아니야.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63세 밤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